안녕하십니까. 신조의 쿨톡 시작합니다. 오늘 목요일 MBS 전국 지표 조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죠. 오늘 좀 눈여겨봐야 될 몇 가지 대목이 있어서 그거를 좀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감독님 수치 좀 띄워주시죠. 국내임 후보 적합도 전체 유권자에서는요. 요즘 홍준표가 조금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홍준표 12%, 한동훈이 10%, 김문수가 9%, 안철수가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8%, 나경원이 3%인데 이 지금 국민의힘 경선 룰은 어떻게 되죠? 국힘 지지층하고 무당층 저것만 갖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두 개를 합친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국힘 지지층을 보니까 홍준표 23, 김문수 23 같습니다. 근데 한동훈이 19예요. 한동훈이 19. 그러니까 한동훈이 국힘 지지층에서 김문수와 홍준표를 거의 따라잡았다. 비슷비슷하다. 오차 범위 내로 들어갔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되고요. 나경원이 6, 안철수가 4입니다. 그러니까 국힘 지지층에서는 아무래도 안철수보다는 나경원에 대한 선호도가 더 있고요. 그래서 전체 유권자와 국힘 지지층을 보면요. 안철수가 가장 변동폭이 큽니다. 전체 유권자에서는 8이었는데 국힘 지지층에서는 4고요. 무당층으로 보면 한동훈 7, 홍준표 7, 김문수 5, 안철수 3, 나경원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빅3 한동훈, 김문수, 홍준표 여기가 들어올 것이고 나머지 한 자리를 놓고 나경원과 안철수가 이제 경합을 할 텐데 국힘 지지층에서는 나경원이 좀 유리하고 무당층에서는 안철수가 좀 유리하다. 뭐 그런 상식적인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한동훈이 국힘 지지층 내 여론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호전되고 있다. 홍준표, 김문수 23인데 한동훈 19 거의 붙었다. 다음 주 정도 되면은 거의 이제 동률을 이루거나 뭐 이 회복 속도가 빠르면은 넘어설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국힘 지지층에서 이러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근데 이 저런 그 적합도 조사 전에 선행 지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호감도 조사거든요. 호감도 조사. 그러니까 호감도는 저 적합도에 비해서 선행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행 지수. 근데 지금 보세요. 이번 주가 이제 4월 셋째 주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4월 4일 첫째 주 결과 발표됐고요. 4월 11일에 둘째 주 결과 발표됐고, 오늘 이제 셋째 주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보십시오. 김문수는 56, 55, 52 조금씩 내려가고 있고요. 홍준표는 35, 41, 43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 저 한동훈 후보 걸 보십시오. 4월 첫째 주에 19였어요. 그러니까 홍준표의 거의 뭐 반토막 수준. 뭐 김문수하고는 거의 뭐 3배 가까이 차이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4월 첫째 주 4월 4일에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이후에 둘째 주에 가서 한동훈의 호감도가 19에서 30으로. 그러니까 저거는 전체 유권자층에서의 호감도가 아니고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의 호감도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탄핵이 파면이 결정된 후 한 주 만에 11% 상승을 합니다. 국힘 지지층에서요. 그런데 이번 주 발표된 거 보니까 또 7% 올라가지고요. 37. 그래서 홍준표 43과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4월 첫째 주 보십시오. 19, 19에서 오늘 37이니까 이 보름 만에, 2주 만에 거의 더블을 쳤습니다. 더블을 쳤어요. 이게 굉장히 지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 되면은 뭐 호감도가 홍준표, 김문수랑 별 차이가 없는 이런 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여져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 배신자 프레임의 이 약발이 시간이 가면서 상당히 약화되고 있는 게 아니냐. 한동훈 배신자 아니냐. 이게 그 지난 12월 14일 국회에서의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최근까지 한동훈을 가장 옥죄였던 게 바로 그 배신자론 아닙니까? 배신자론. 근데 그 배신자론 때문에 한동훈에 대한 호감도가 뚝뚝뚝 떨어졌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호감도가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그 이제 배신자 프레임 그 약발이 점점 약해지고 있구나. 안 맥히는구나. 이전만큼 안 맥히는구나. 역시 말이죠.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 바뀌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 그러니까 느닷없는 그 윤통의 비상계엄은 중대한 국민 배반 행위다 하는 게 헌재의 결론이고 따라서 파면은 불가피하다. 그런데 그 국민 배반 행위인 비상계엄을 누가 가장 앞장서서 막았습니까? 한동훈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은 뭐 100번 양보해서 윤석열 개인에게는 배신했을지 모르겠지만 국민에게 배신한 건 아닙니다. 국민을 지켰습니다. 윤석열의 국민 배반 행위인 비상계엄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사람이 한동훈이다. 그렇다면 오히려 배신 배반하면 국민 배반자가 윤석열 아니냐. 그 윤석열에게 반기를 들고 비상계엄을 막은 한동훈이 어떻게 배신자가 되느냐. 배신자를 할지라도 윤 개인에게는 배신 뭐 이런 걸 쓸 수는 있겠지만 네. 국민 배신한 게 아니다. 오히려 국민을 지켰다.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호감도가 개선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징조입니다. 적합도의 선행 지표가 호감도다 하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발 동남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에 걸친 부산에서의 여러 가지 그 움직임 정말 구름 인파 광안리 해운대 그랬습니다. 근데 어제는 대구를 갔다 왔어요. 대구 갔다 왔는데 저 채널A에 저기 동행했던 최승현 기자가 찍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찍은 그 영상이라고 보는데 한번 보고 오시죠. 예. 아니 찍는데 여기 서 있지 말라고 그러고 앉으시라고 그래 다들. 네, 죄송한데 여기 대구가 치맥의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저 치맥집에 가기 전에 맥주는 뭐 안 하고요. 치킨집 가서 이제 청년들과 간담회를 가졌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저 치킨집에 가서 먹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전국 장애인 노동조합 관계자하고 저렇게 얘기를 하고 친근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말이죠. 정말 수성못에서 해피워크, 행복한 산책 여기 박 터졌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보니까 이 부산에서 광안리 해운대에서 시작된 그 동남풍이 어제 이제 대구까지 왔습니다. 대구까지 북상을 했고요. 이게 이제 다음 주 되면요. 추풍령 고개를 넘어서 대전, 조치원, 천안 뭐 이런 데 거쳐서 이제 서울까지 상륙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요. 이 대구 경북에서 보니까 오늘 이제 전체 지지율 보면 대구 경북에서는 조금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게 성적이 아주 좋지는 않아요. 홍준표가 18, 대구 경북, 김문수가 16인데 한동훈 후보는 이제 4에 불과합니다. 4에 불과한데 이제 요게 빠른 속도로 이제 개선되지 않겠느냐. 대구 경북에서 벌써 이제 저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바닥 민심 아주 좋습니다. 부산에 의해서 대구 아주 좋습니다. 또 다음 주 월요일인가에 또 포항을 가서 하고요. 이제 이 보수의 심장 TK에서 정면 승부를 이제 시작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배신자 프레임으로부터도 어느 정도 자유로워졌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요. 이 한동훈의 이런 호감도 급속한 개선에 또 하나의 변수가 생겼는데요. 윤 어겐 이게 이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 어겐 윤이 다시 한번 대통령 한번 다시 한번 해야 된다. 뭐 그게 윤 어겐이에요. 근데 뭐 헌법을 고치지 않는 한 뭐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윤 어겐 저기서 신당을 만들겠다고 지금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윤 어게인 신당 내외신 기자단하고 단톡방을 개설을 했어요. 단톡방을 개설을 했는데 저 배의철
스탑 더 스틸 부정선거 하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때 그 변호인을 했던 사람이죠. 내일 대통령 변호인단 5명 변호사가 신당 관련 기자회견을 함으로 본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기자님들이 저거에 대해서 조금 마땅치 않게 생각했는지 그냥 다 퇴장을 하는 뭐 이런 건데요. 예, 감독님 그건 됐고요. 아까 그냥 그 로고로 보여주세요. 이게 저게 이제 윤 대통령의 뜻이라고 봐야 되겠죠. 저게 윤석열 신당 만드는 거 내일 그 변호사 5명이 기자회견 한다니까 신당 창당하겠다. 그거 발표하기 위한 기자회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전부터의 국민변호인단이라는 것을 저 변호사들이 앞장서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국민변호인단. 그래서 뭐 인터넷으로 그 모집하고 그게 뭐 숫자가 뭐 몇만 명이 됐다 그런 건데 그때부터 나온 얘기가 이 국민변호인단 이거 모아가지고 나중에 정당으로 뭐 전환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그때부터 이미 나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그거를 이렇게 실행을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저 윤석열 신당 만들어서 뭐 대선 후보를 내겠다는 건지 제가 봐서는 뭐 나올 만한 인물도 없을 것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나올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건데 자 그러면 이제까지 그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밀착 그 뭐 경호를 했던 이런 이 국민의힘 내에 친윤 배지들 의원들 국민의힘에 지금 다수파죠. 이 사람들이 윤석열 신당 움직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표명할 것인가? 저거 찬성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당 밖에 저건 보수 분열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에 한 뭐 절반 정도는 이제 친윤 의원들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친윤 의원들이 윤석열 신당 움직임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본인이 살려면 그래요. 아니면 자기가 짐 싸가지고 국민의힘 나가서 윤석열 신당으로 가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남아서 정치할 거라면은 저 윤석열 신당을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지금 안 그래도 말이죠. 지금 8명의 후보 중에 뭐 나경원, 홍준표 이런 사람들은 윤통을 적극 옹호해 오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벌써 달라졌어요. 홍준표 후보가요. 연이틀 윤통은 이 대선 조기 대선 국면에서 괜히 쓸데없이 나서지 말고 자중해야 된다. 입봉하고 있어라. 입국딱 하고 있어라. 그거고 나경원 후보조차도요. 이 대선 과정에서 자꾸만 윤심 이런 게 등장하면 안 좋다.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홍준표 나경원조차도 그렇게 거리두기 하는 걸 봤을 때 이 윤통의 국민의힘에 대한 영향력은 안 그래도 급속하게 약화되고 있었어요. 약화되고 있었고 또 오늘 이 조선일보의 김창균 칼럼 또 동아일보의 송평인 칼럼 이 대표적인 논객의 칼럼이 실렸는데 다 윤과 멀어져야 된다. 윤과 관계 정리해야지 국민의힘의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차에 윤석열 신당까지 만들겠다고 나오면은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여론은 아주 차갑게 빠른 속도로 식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은 윤석열을 배신한 한동훈 이 프레임이 먹히겠습니까? 역시 한동훈이 옳았구나. 윤통은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진 당에 대해서 침을 뱉고 해당 행위를 하고 새롭게 해갖고 보수 분열을 뭐한다. 저는요, 저 윤통 신당이 생긴다 할지라도요, 뭐 저 정광훈의 자통당 수준 정도 아주 미미한 지지율 뿐이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안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근데 저거를 바라보는 이 당원들, 지지자들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한동훈에 대한 배신자로는 가뜩이나 이게 약발이 약해지고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 조금 남은 그거마저도 이제 사실상 어렵게 된 게 아니냐. 오히려 그런 점에서 보면요, 그 윤석열 신당 움직임은 국민의힘 친윤 의원들로 하여금
윤석열과 헤어질 결심을 촉진시키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